길치. 사람은 누구나 한두 개쯤은 남들이 잘 모르는 약점을 품고 산다. 누군가는 숫자에 약하고, 누군가는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는 노래방 마이크만 잡으면 평소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생명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나는 오래도록 길에 약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약한 정도가 아니었다. 나는 길 앞에서 유난히 작아지는 사람이었다. 어디를 한번 다녀오고도 다시 가려면 꼭 낯설었고, 분명 방금 지나온 길인데도 뒤돌아서면 처음 보는 풍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다. 에이, 그 정도면 방향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덤벙거리는 거지. 하지만 나는 안다. 이건 단순히 덤벙거림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을. 내가 길을 무서워하게 된 것은 아주 어릴 적 일 때문이었다. 그날은 친구 생일 파티가 있는 날이었다. 어린 내게 친구 집 초대는 대단한 사건이었다. 과자와 케이크, 생일 축하 노래, 풍선 몇 개만 있어도 세상은 충분히 반짝였고, 친구 집에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던 시절이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내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시며 말했다. 끝나면 바로 와. 늦지 말고. 나는 아주 씩씩하게 대답했다. 응, 알았어.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약속일 줄은 몰랐다. 친구 집에 갈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은 괜찮았다. 어른 손을 잡고 간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길을 잘 기억했다고 믿었다. 왼쪽 골목을 돌아 슈퍼를 지나고 문방구 앞을 지나면 어느 집 그쯤 되는 막연한 기억이 있었다. 아이들은 대체로 그렇게 믿는다.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길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일 파티는 즐거웠다. 촉촉한 카스텔라 위에 생크림이 올라간 케이크, 접시에 담긴 사과 조각, 오렌지 주스, 그리고 친구들과의 떠들썩한 웃음소리. 나는 그날 아주 행복했다. 하지만 행복은 종종 방심을 데리고 온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서던 저녁, 세상은 벌써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낮에는 분명 익숙해 보이던 골목들이 저녁빛 아래서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분명 이쪽인 것 같아 걸었는데 낯선 담벼락이 나왔고, 분명 저 문방구를 본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니 처음 보는 가게였다. 그때부터 심장이 천천히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조금만 더 가면 알겠지. 한 블록만 더 가면 익숙한 길이 나올 거야. 하지만 골목은 골목을 낳고 비슷한 집들은 끝없이 이어졌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저녁 준비를 하는 집들의 냄새가 흘러나왔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세상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나만 돌아갈 곳을 못 찾는 기분이었다. 어린 마음에 가장 무서운 것은 어둠보다도 확신의 상실이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 길이 맞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어느 쪽을 봐도 모르겠는 것이다. 내 발은 점점 빨라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자신 있게 내딛지 못했다. 혹시 더 멀리 가면 어떡하지? 혹시 진짜 못 돌아가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결국 나는 울었다. 아이의 울음은 되게 단순하다. 무서우면 울고 아프면 울고 억울하면 운다. 하지만 길을 잃었을 때의 울음은 조금 다르다. 그건 세상에서 나 혼자 떨어져 나온 것 같은 두려움이 섞여 있다. 어디를 얼마나 헤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마지막에는 어떤 파출소 불빛이 보였고 그 불빛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는 것만 기억난다. 나는 울먹이며 내 이름과 부모님 이름과 동네 이름을 말했고 파출소 아저씨는 마치 이런 일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얼굴로 나를 진정시켜 주셨다.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는 안도와 화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혼도 나고 품에도 안겼다. 아마 그날 이후였을 것이다. 내 안에 어떤 낙인이 찍힌 것은 길은 언제든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생각, 아는 길도 모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불안. 한번 잃어버린 확신은 생각보다 오래 돌아오지 않았다. 그 뒤로도 나는 종종 길 앞에서 작아졌다. 남들은 한번 들으면 금세 외우는 지하철 환승도 헷갈렸고 큰 건물 안에서는 들어온 출입문 반대편으로 아무렇지 않게 나가곤 했다. 친구들과 약속 장소를 정해도 늘 조금 일찍 출발해야 했다. 혹시 헤맬지 모르니까. 그 혹시는 나를 늘 따라다녔다. 어른이 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람은 키가 큰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약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내 약점을 더 절실히 실감했다.
학생 때 길을 잃으면 민망한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직장인이 되어 길을 잃으면 그것은 곧 실수이고 때로는 무능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사나 거래처가 얽힌 자리에서는 더 그랬다. 괜히 긴장했고 긴장하면 더 방향 감각이 흐려졌다. 지도를 잘 보는 사람은 단순히 길만 찾는 것이 아니라 왠지 인생 전체도 똑부러지게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반면 나는 골목 하나만 잘못 들어서도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의 길치 역사를 장식할 만한 대사건이 벌어졌다. 회사 상무님과 함께 고객 접대 골프를 가게 된 날이었다. 당시에 나는 사회생활에서 아직 긴장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고 상무님을 모시고 고객까지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무거웠다. 골프라는 운동 자체보다도 그날의 분위기와 예의, 타이밍, 말투 하나까지 조심스러웠다. 더구나 그날은 상무님 차를 이용해 이동했다. 이미 여기서부터 나는 보이지 않는 책임감을 한 보따리 등에 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라운딩은 무난히 끝났다. 고객도 기분이 좋아 보였고 상무님도 표정이 나쁘지 않으셨다. 이런 날은 보통 그냥 끝나지 않는다. 예상대로 저녁 식사가 이어졌고 식사가 길어지자 술도 한 잔, 두 잔 오가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점점 부드러워졌고 대화도 적당히 무르익었다. 나는 옆에서 잔을 채우고 고개를 끄덕이며 적당한 긴장과 적당한 피로 사이를 오갔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상무님과 고객은 2차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로 했다. 그런데 상무님은 이미 술자리를 하셨고 고객 차에 함께 탑승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렀다. 그리고 내게는 아주 자연스럽지 않은 임무가 떨어졌다. 상무님 차량을 내가 운전해서 상무님 댁에 주차해 두고 나는 대중교통으로 집에 가면 된다는 것이었다. 상무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씀하셨다. 집 주소는 알지? 거기다 주차해 놓고 들어가. 나는 입으로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어린 나는 그 순간 이미 울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길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거기다 그냥 가져다 놓으면 된다는 말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그냥 저기까지 헤엄쳐 가면 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시절은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당연한 시대가 아니었다. 휴대전화도 스마트폰이 아니었고 지도 앱은커녕 손안의 작은 기계가 나를 구해줄 거라는 기대 자체가 희박했다. 길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로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 일이었고 전화를 걸어 설명을 듣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알아서 판단해야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았다.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으니 운전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방향이었다. 골프장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오기까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낮에 왔던 길과 밤길은 전혀 달랐다. 낮에는 산자락과 건물 외형이 보였지만 밤에는 가로등과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도로를 토막토막 보여줄 뿐이었다. 길은 갑자기 낯선 생물처럼 느껴졌다. 처음 한동안은 괜찮았다. 그래도 큰 도로를 타면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다. 하지만 문제는 갈림길이었다. 비슷한 표지판들, 어딘가 들어본 듯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지명들,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판단이 흐려지는 순간들. 한 번 망설이면 다음 선택은 더 어려워졌다. 나는 몇 번이나 신호를 기다리며 창문 밖 표지판을 노려보았다. 마치 오래 쳐다보면 글자가 스스로 뜻을 알려줄 것처럼. 결국 나는 길을 헷갈리기 시작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잃어버렸다. 분명 상무님 댁까지 1시간 반 정도면 간다고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도착은커녕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도시는 점점 사라지고 도로 양옆으로는 산 그림자 같은 것이 짙어졌다. 가로등 간격은 멀어졌고 차도 드물었다. 이상하게 밤의 산길은 사람을 찾게 만든다. 낮에는 그저 도로일 뿐인 길도 밤이 되면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 수 없는 통로가 된다. 나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길을 물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어느 쪽으로 오고 있냐는 질문이 아주 쉬울 수 있다. 하지만 길을 잃은 사람에게 그 질문은 잔인하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면 애초에 길을 잃지 않았을 테니까. 지금 큰 도로인데요. 주변에 뭐가 보이나? 산이요. 밤에 산길에서 산이 보인다는 말은 아무 정보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 내겐 정말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다. 전화는 이어졌다 끊겼다 했고 초조함은 점점 커졌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하면 사람은 더 단순한 판단도 못하게 된다. 한번 잘못 든 길을 만회하려다가 더 잘못 들고 유턴할 곳을 놓치고 괜히 샛길로 들어섰다가 다시 나오고
머릿속은 점점 하얘졌다. 그러다 결국 휴대전화 배터리까지 방전되고 말았다. 그 순간의 막막함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마지막 끈이 뚝 끊어지는 느낌. 이제는 내가 어디쯤 있는지 설명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었다. 그저 운전대를 잡은 채 혼자 남겨진 것이었다. 사람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주 솔직해진다. 그날 밤 나는 속으로 여러 번 빌었다. 제발 이 길이 맞게 해달라고. 제발 어디든 아는 곳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발 상무님이 너무 화내지 않으시길. 회사 생활에서 상사를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많지 않다. 하물며 상무님 차를 몰고 사라진 부하 직원이라니. 나 자신이 생각해도 꽤 문제가 큰 상황이었다. 나는 결국 묵묵히 그리고 거의 기도하듯 운전했다. 낯선 도로를 지나고 다시 큰 길로 나오고 또 한참을 가다가 익숙한 지역명이 보이면 안도하고 금세 또 다른 갈림길 앞에서 얼어붙고 그날 밤의 시간은 이상하게 늘어졌다. 시계는 분명 앞으로 가는데 나는 같은 불안 속을 계속 맴도는 기분이었다. 1시간 반이면 될 거리가 2시간, 3시간, 4시간으로 불어났다. 나중에는 치치다 못해 묘한 체념이 찾아왔다. 그래, 혼나더라도 일단 도착은 해야지. 이제는 잘 보이려는 마음도 변명을 준비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저 끝내고 싶은 마음만 남았다. 사람이 너무 긴장하면 마지막에는 감정조차 단순해진다. 그렇게 기적처럼 정말 기적처럼 상무님 댁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다. 익숙한 동네의 표지와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거의 울 뻔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본 사람 심정이 이럴까 싶었다. 내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안도, 이제 드디어 끝난다는 해방감, 동시에 너무 늦어버렸다는 죄송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았다. 상무님과 사모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미 2차 술자리까지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신 뒤였다고 했다. 그런데도 내가 도착하지 않자 걱정이 되어 주차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차에서 내리면서도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죄송함과 민망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길을 좀. 말끝을 흐리는 내게 상무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셨다. 나는 그 짧은 침묵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의외로 상무님 목소리에는 화보다 안도가 먼저 섞여 있었다. 아니, 무사히 왔으면 됐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그 말에 사모님도 한숨을 내쉬며 웃으셨다. 우리가 무슨 일 난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긴장이 풀리며 웃음이 나오려고 했다. 웃을 일은 아닌데 너무 다행이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황당해서 사람이 오히려 헛웃음을 짓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날이 딱 그랬다. 나는 더듬더듬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서 잘못 들고 저기서 전화하다 배터리가 나가고 산길로 빠지고 다시 돌아 나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다. 상무님은 잠시 듣더니 고개를 저으셨다. 자네는 참 큰일 날 뻔했네. 그 말이 맞았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조금만 더 깊은 산길로 들었어도 차에 문제가 생겼어도 더 늦은 시간이었어도 어땠을지 모른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길을 못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아주 현실적인 공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내 길치 기질을 가볍게 보지 않게 되었다. 동시에 이상하게도 조금은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는 방향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처음 보는 길 앞에서 쉽게 위축된다. 그리고 어린 시절 길을 잃고 울던 그 아이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안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세상은 참 묘하게도 필요한 순간 필요한 것을 만들어낸다. 내게는 그것이 내비게이션이었다. 처음 차 안에서 내비게이션 음성이 길을 알려주기 시작했을 때의 감동을 나는 과장 없이 말할 수 있다. 그건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었다. 내게는 거의 구조 신호이자 동행자이자 보이지 않는 파출소 아저씨였다. 2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다정하게 들릴 수가 없었다. 세상에 누군가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차분히 알려준다니. 이보다 큰 위로가 또 있을까? 내비게이션은 나 같은 사람에게 문명의 이기 이전에 마음의 안전벨트였다. 예전 같으면 출발 전에 몇 번이나 지도를 들여다보고 중간에 길을 놓칠까 잔뜩 긴장하고 혹시 잘못 들어서면 식은땀부터 흘렸을 텐데
이제는 적어도 다시 돌아갈 길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틀리면 다시 안내해주고 놓치면 다른 길을 알려주고 잠시 헤매도 결국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물론 내비게이션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길을 잘 찾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복잡한 지하상가에 들어가면 출구를 헷갈리고 대형마트에서는 방금 주차한 구역 번호를 잊어버리기도 한다. 아직도 누군가 거기 쉬워 그냥 쭉 가다가 오른쪽이야 라고 말하면 마음이 먼저 불안해진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길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지지는 않는다. 문명은 때로 인간의 결핍을 조용히 감싸 안아준다. 생각해보면 인생도 길과 비슷한 것 같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방향 감각이 뛰어나서 척척 잘 찾아가지만 누군가는 조금 더 헤맨다. 비슷한 표지판 앞에서 오래 망설이고 남들은 쉽게 지나가는 갈림길에서 한참을 서성인다. 가끔은 어릴 적 잃어버린 어떤 기억 때문에 더 겁을 내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사람은 아니다. 단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 조금 더 다정한 안내가 필요할 뿐이다. 나는 이제 안다. 길치라는 것은 우스운 별명이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된 불안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길을 잘 못 찾는 사람을 보면 예전처럼 쉽게 웃지 못한다. 속으로 생각한다. 저 사람도 어쩌면 자기만의 파출소 불빛을 찾고 있는 중일지 모른다고. 어린 시절 늦은 밤 울면서 파출소에 들어가던 그 아이.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상무님 차를 몰고 산속 밤길을 4시간이나 헤매던 그 어른. 돌이켜보면 둘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여전히 길 앞에서 작아지고 여전히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바라고 여전히 누군가의 안내를 절실히 기다리던 같은 사람이다. 다만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나를 본다. 길을 잘 못 찾는다고 해서 인생까지 못 찾는 것은 아니니까. 가끔 돌아가고 늦게 도착하고 민망한 사연 하나쯤 생긴다고 해서 삶이 망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런 사연이 쌓여 사람을 조금 더 겸손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서툼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든다. 그래도 고백하자면 나는 지금도 내비게이션을 켤 때마다 마음속으로 작은 감사를 보낸다. 나를 위해 이런 물건을 발명해준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정말이지 내비게이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편의 기능이 아니라 구세주다. 혹시 지금도 스스로를 길치라고 놀리며 한숨 쉬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헤매면 어떤가? 중요한 것은 결국 집에 도착하는 일이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다. 조금 늦을 수는 있어도 끝내 도착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아는가? 당신의 인생에도 언젠가 아주 적절한 순간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하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구세주가 나타날지. 나는 그날 이후 확실히 믿게 되었다. 세상에는 길을 잘 찾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길을 잃어본 사람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야 누군가 헤매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 역시 여전히 완벽한 길치 탈출에는 실패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어린 날 나를 집으로 데려다준 파출소 아저씨와 어른이 된 나를 살려준 내비게이션에게 나는 평생 고마워할 것이다. 그 둘은 각기 다른 시대에 내게 나타난 아주 특별한 구세주였다.